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따가 일을 나가는데 시간이 조금 남아서 좀 심심하기도 하고 그래서 카메라를 켰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제 문득 이제 생각이 든 게 있는데, 제가 어제 출근을 하는데 제가 이제 호주에 온 지 7개월이 됐더라고요.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이 8번째 직장이더라고요. 뭐 말하자면 8번째 직장이지만 8번째 직장은 아니고, 사실 8번째 그 일을 잡을 경험하고 있다, 이런 말을 8번의 경험을 하면서 제가 느꼈던 점들이나 세컨 비자를 따기 위한 그 여정 제가 경험을 해본 바로서 이제 뭐 조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 제가 호주에 오자마자 저는 바로 일을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사실 저는 나이도 좀 많고 뭐 여행을 굳이 막 하고 싶었다는 생각이 많이 없거든요. 세컨 비자를 따기 위한 잡을 이제 서칭을 하다가, 이제 세컨 비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보통 농공장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당연히 농공장을 생각을 했고, 근데 다들 주변에서 농장은 가지 마라, 농장은 가지 마라, 이런 주변에서 많이 말하잖아요. 제가 호주 오기 전에도 그 유튜브를 보면은 농장 절대 가지 마세요,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어가지고 저도 농장을 생각을 안 했고, 그럼 공장을 가야 되나 했어요. 공장을 위주로 찾다가 이제 킬코이라는 소고기 공장을 이제 어플라잉을 해서 면접도 보고 이제 입사를 하게 됐죠. 제 유튜브를 구독하신다거나 아니면 제 유튜브를 봤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소고기 공장에서 하루 만에 도망친 썰을 킬코이 관련된 거는 저의 전 영상을 보시면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7개월이 지난 후에 소고기 공장을 생각해 보니까 시급도 굉장히 낮은 편이고 좀 많이 빡센 것 같긴 해요. 그리고 거기 킬코이는 진짜 주변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그때는 잘 몰라서 거기를 갔던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 저 말고 같이 갔던 친구들 중에서는 거기서 세컨 딴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저만의 의견이니까 사실 뭐 그걸 귀담아 들을 필요는 없고, 일단 그냥 제가 느꼈던 건 너무 춥고 빡세고 시급도 적고 또 주변에 아무것도 없고, 또 그 브리즈번을 갈 수는 있지만 가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하루 한 대 버스. 근데 거기에 이제 한인 매니저님이 계셔서 좀 어플라잉이 쉽고 인터뷰도 쉽고 뭐 잡을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시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그런 점은 좋은 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뭐 어플라이를 하셔서 경험을 해보시겠다면 말리진 않지만 여성분들은 조금 힘드실 수도 있다, 이런 느낌?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제가 이제 킬코이에서 도망쳐서 간 게 카불처 딸기 농장이에요. 공장 떠나서 농장으로 간 셈인데, 딸기 농장은 빨리 잡을 구하고 싶었어가지고 아마 워홀러라면 다 이용하고 있는 썬브리즈번이나 뭐 다른 지역들은 다른 뭐 사이트들, 한인 사이트들을 많이 이용을 하실 텐데, 제가 이제 거기서 보고 약간 슈바라고 하는 슈퍼바이저를 통해서 팜 잡을 구했어요. 그 슈퍼바이저가 소속된 에이전시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에이전시들이 커넥돼 있는 여러 개의 팜이 있고, 그 팜에 이제 필요한 인원수대로 우리 같은 사람들을 이렇게 보내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들인데, 에이전시가 중간에 있기 때문에 수수료는 당연히 떼가고, 그 대신 팜으로 직접적으로 컨택을 해서 팜에 직속으로 가지고 일을 하면 수수료는 안 떼죠. 중간에 에이전시가 있는 게 좀 좋은 게 뭐냐면, 여러 개의 팜을 이렇게 막 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팜이 오늘 일이 없어, 근데 이 팜이 일이 있어, 그러면 여기로 가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일이 되는 건데, 제가 팜에서는 한 2주 정도만 일하고 바로 또 런 했는데, 어쨌든 딸기 농장을 가는 이유는 저희는 다 세컨 비자를 따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보통 88일을 일해야 되는 것도 있고 주 35시간 이상은 일을 해야 그게 카운팅이 되거든요. 는 비가 너무 많이 왔어요. 비가 계속 와가지고 뭐 중간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끝. 그리고 뭐 연속으로 3, 4일은 뭐 비 와서 일을 못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거 언제 88일 채우냐, 하루에 뭐 3, 4시간 일해가지고 카운팅 되지도 않고 사실상.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다가는 허송세월 보낼 것 같은 생각이 너무 들었어요. 맨날 비가 오니까 뭐 맨날 일을 안 하니까 뭐 맨날 백수지. 돈도 없고 돈은 돈대로 나가고 돈은 못 벌고 일도 못 하고 비는 계속 오고 밖에도 못 나가고. 그래서 그냥 그때 서칭을 막 해보다가 이제 3번째로 간 게 호주 비자법이 조금 바뀐 게 있는데, 호주 가벨먼트에서 지정한 조금 외곽 지역이 있는데, 그 외곽 지역에서는 호스피탈리티 잡을 해도 세컨 비자를 딸 수 있게 해주는 게 있어요. 예전에는 농공장 같은 데서만 일을 해야 그 카운팅이 됐어요. 외곽 지역을 가면은 거기서는 레스토랑이나 뭐 카페, 바, 뭐 요리 관련된 일들 뭐 그런 거를 해도, 그런 잡을 해도 카운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굳이 그 대도시 근처에 살지 않아도 외곽 지역에 가서 호스피탈리티 잡을 하면서 조금 영어도 늘리고 하면은 좋겠다. 그리고 그런 잡을 해보면은 다른 시티에 가서도 이게 경력이 되니까, 사실 내가 카페에서 일해봤어, 내가 레스토랑에서 일해봤어, 이런 경험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낫겠다 싶어서 바로 농장을 때려치고 비행기를 타고 타운즈빌로 넘어갔죠. 그래서 아마 워홀러 분들이시라면 그 한인 사이트에서 많이 보셨던 그 스시집, 그 유명한 스시집에서 일을 했습니다. 거기는 이제 한인 스시집이었고, 그래서 한인분들이 주로 일을 하시는 스시집이었어요. 롤메이커, 롤을 마는 것과 그리고 또 웨이트리스의 역할도 같이 했어요. 그래서 2개를 같이 왔다 갔다 거리면서 일을 했고, 거기서는 2달 좀 넘게 일을 했고, 그래서 세컨 비자를 딸 수 있게 해준 역할은 그 스시집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스시집을 진짜 스트레스 진짜 많이 받았거든요. 너무 가기 싫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막 가기 싫어가지고 막 한숨 쉬면서 가고 막 그랬는데, 한국인들이랑 일하는 게 진짜 힘들어요. 사실 그냥 우리는 파트타임 잡이잖아. 그냥 우리는 워홀러고 그냥 우리는 알바생이잖아 사실상.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냥 알바생한테 바라는 게 너무 많아. 우리가 뭘 그렇게 진짜 열정을 가지고 하겠어. 우리 그냥 호스피탈리티 잡, 그냥 웨이트리스하고 그냥 서가지고 그냥 김밥 마는 건데 사실상 그렇잖아요. 근데 모르겠어. 그분들의 생각은 다른가 봐. 그래서 한 2달이 넘어가니까 좀 한계가 슬슬 오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진짜 한국인이고 한국을 너무 사랑하지만 진짜 너무 피곤한 말이신지 아시겠나요? 스시집을 일하는 동안에 알게 된 친구가 근처에 그 타운즈빌에 마이닝 회사에 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마이닝 회사도 세컨이 가능하대. 시급도 훨씬 높고 다 외국인들이랑 일할 수 있고 스시 많은 것보단 나을 것 같아서 그냥 가야겠다 이래서 또 옮겼어요. 그래서 그 마이닝 회사에 옮기게 됐고, 그 마이닝 회사는 ALS라는 회사였고, 마이닝에서 채취한 그 미네랄들을 갖고 와서 여기서 이제 가공하는 약간 연구실 같은 곳이었는데, 저는 그 연구실에서 일하기보다는 그 돌멩이를 가는 그런 역할이 있어요. 그런 거 좀 많이 했는데 거기는 진짜 꿀잡이였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은 거기는 진짜 꿀잡이인데, 조금 답답한 게 그냥 하는 동안에 말을 못하고 하는 동안에 핸드폰을 못 만지고 하는 그냥 그 정도? 이제 일단 거기 타운즈빌에서 그 일까지 하다가 세컨 비자를 따게 됐고, 제 남자친구가 있는 이 에얼리로 왔어요. 와서 이제 카페에서 일하고 레스토랑에서 일하고 스시집에서 또 잠깐 일하고, 지금 이제 리조트에서 일을 하게 됐는데, 리조트에 있는 레스토랑 겸 바 이런 곳에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 리조트 레스토랑에서 일한 지 지금 이제 2주차 되거든요. 근데 워홀러들의 천국이에요, 리조트는. 그러면 이 에얼리 지역도 세컨 비자나 서드 비자가 돼요. 그래서 호스피탈리티 잡들이 되게 많고, 또 호스피탈리티 잡을 하려고 하는 워홀러들이 진짜 많은데, 여기는 근데 한국인이 진짜 없어요. 제가 지금 일하는 리조트에는 죄다 유럽인. 나 같이 일하는 사람들 스페니쉬랑 아이리쉬, 잉글리쉬, 칠레 사람, 이탈리안,
그리고 그냥 호주 사람들, 뉴질랜드 사람 이런 애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일을 하는데 한국인은 저 혼자고 그냥 아시안이 저 혼자예요. 아시안이 저 혼자고 근데 셰프님 중에서는 한국분이 계셔서 그 한국분이랑 조금 막 간간히 한국말로 수다 떨고 그러긴 해요. 근데 진짜 편하고 다 워홀러니까 사실 세컨달러 여기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들 한 2달, 3달 하면 사라진대요. 그래서 약간 계속 두세 달씩 이렇게 사람이 바뀌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막 열심히 하라는 요구도 별로 없고 그냥 리조트에 있는 레스토랑이다 보니까 리조트에서 묵는 사람들이 커스터머일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되게 생각보다 나이도 조금 많으신 분들도 많고 여행객들이거나 아니면 돈이 조금 있는 사람들 아니면은 회사에서 워크샵 같은 거 온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그래서 일반 고객보다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일하는 것도 되게 수월하고 다들 굉장히 친절하시고 느긋하시고 다 괜찮아 이런 분위기. 처음에 일을 시작했을 때 아침 타임에 일한 적이 있어요. 지금 뷔페에서 이제 뭐 그냥 왔다 갔다 그러면서 그냥 접시 치우고 이런 일을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뷔페가 끝나서 이제 클리닝 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여러분들 아시죠? 조식 뷔페 가면은 엄청 큰 통으로 막 포도 주스, 사과 주스, 오렌지 주스 이렇게 있잖아요. 그거를 제가 와장창 쏟았어요. 큰 포도 주스를 와장창 쏟았는데 다들 그냥 괜찮아 내가 치울게 이러고 향기 좋다요 이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되게 재미있게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준비하고 있는 게 따로 있어서 아마 뭐 그게 준비가 되면은 잡을 또 바꿀 수도 있지만 일단은 뭐 여기 리조트에서 일을 하게 될 거고 사실 워홀러 분들이 세컨 비자나 서드 비자를 생각하실 때 이제는 굳이 농공장을 가지 않아도 다른 지역에 가서 호스피탈리티 잡을 하는 게 조금 더 저는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어느 기회에 이런 호주의 외곽 지역에서 살아보겠어요. 그리고 약간 시골틱한데 너무 좋아요. 지금은 브래드를 만났으니까 여기에서 살고 있는데 원래는 시드니에 갈 생각이었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사는 거가 하나도 후회가 되지 않고 저는 너무 진짜 예쁜 이런 도시에서 살면서 언제 이런 경험을 해보겠나 싶기도 해요. 그래서 워홀러 분들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따져서 세컨 비자나 서드 비자로 연장하실 때 잡을 구하는 거에 조금씩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가 요약을 하자면 공장은 시간을 많이 주고 거기서 짱 박혀서 좀 일을 할 수 있고 돈을 좀 많이 안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공장은 그게 좀 장점인 것 같고 농장은 대도시랑 가깝게 살면서 왔다 갔다 거릴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농장은 사실 성수기에 가면은 돈을 꽤 많이 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성수기에 간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제가 경험한 농장 잡은 찐 농장 잡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외곽 지역에서의 호스피탈리티 잡은 생각보다 일자리는 진짜 많고요. 영어 늘리는데 좀 더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경험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는 진짜 호주를 좀 맛보는 그런 느낌이랄까? 제가 이제 경험한 잡들을 대충 설명해 드렸는데 이런 호스피탈리티 잡들은 좀 안 좋은 게 뭐냐면 시간을 많이 안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 35시간, 38시간 막 이렇게 저희는 일을 해야지 그 비자를 연장할 수 있는데 그 시간을 안 주면 막 두 탕을 뛴다거나 이렇게 하면 또 잡을 구하는 것도 힘들잖아요. 시간을 맞추기도 힘들고 그래서 저처럼 이제 리조트 같은 데서 일을 하시면은 시간은 진짜 많이 주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에얼리 근처에는 섬이 되게 많은데 그 섬 안에 들어가면은 진짜 숙박도 공짜로 시간도 진짜 많이 준다는 소문이 있어요. 저는 섬은 갈 생각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리조트는 보통 워홀러들이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시간을 보통 채워줘요. 그 35시간 이상 나는 필요해 라고 말을 먼저 하시면은 그 이상은 무조건 주고 저는 이번 주에는 주 40시간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주 40시간 일을 할 예정이고 외곽으로 호스피탈리티 잡을 구하러 간다 싶으면은 리조트나 호텔 같은 데를 조금 공략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영어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고 하시다 보면 쓰는 말만 쓰다 보니까 그런 영어는 금방 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진짜 우여곡절 끝에 세컨 비자를 땄고
서드비자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지금은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제가 빠뜨린 거나 아니면 다른 궁금한 것들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